네. 자, 마감 스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좀 새로운 기분이에요.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지수가 2, 3% 빠질 때 일단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월요일에 학습 효과를 봐서 그럴까요? 다음 날 올렸었던 시장의 분위기를 알고 있어서인지 이런 게 그 무섭다는 학습 효과인 것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5%대 이상 빠져도 꽤 괜찮은 심장 박동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점검이 더 잘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져도 사실 곡소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까요? 일단 조정의 빌미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이슈입니다. AMD 쇼크로도 우리는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어제 시총 천조 가고 차익 실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외국인이 팔아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태근 이사님, 중요한 건 추세가 안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이익단을 앞으로 높게 설정했었던 곳들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의 과정은 너무 편안한 포장 도로처럼 그려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어찌 보면은 시골길 비포장도로로 가는 느낌이라고. 오히려 비포장 도로요? 네, 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5.2% 빠지지만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제자리에서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맞아요. 빠졌다가 예.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골길 비포장 도로라고 좀 예를 들었는데 적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5% 현재 빠지고 있고요. 일단 그 작년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주춤한 상승세도 좀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 10월 달에 가파르게 하이닉스가 올랐다가 11월 달, 10월, 2월 달 쉬고 또 1월 달도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패턴이 만약에 올해도 반복이 된다라면은 2월 달은 쉴 가능성이 있다,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지수와 같이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1월달 신년효과가 됐을 당시에 2월달 되게 시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해가 언제냐면 2019년 1월달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1월달에 삼성전자가 20% 오르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11% 넘게 올랐는데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기간적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 사례를 찾아보게 되면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주연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도 의견 여전히 관망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뭐 생산 능력이라든지 생산 그 쇼티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 두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은 항상 제가 매일 두 가지는 확인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니까 또 디램 가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오늘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30.84달러.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자꾸 체크를 하게 되냐면은 결국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쇼티지 영향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실적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상세가 디램 가격 상승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월 셋째 주에 디램 가격이 30달러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3주째 31달러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달러에서 계속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살짝 저 개인적으로는 좀 찜찜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 쇼티지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찌 보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좀 이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뉴스도,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부정작용을 하시는 뉴스도 좀 눈에 띄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그 YMTC,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낸드 기업이거든요. YMTC가 LPDDR5 이제 엔지니어링 샘플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중국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좀 더 추후에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의 어떤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쇼티지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LPDDR5 관련돼 가지고 샘플 개발이 완료가 되고 이게 나중에 양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적어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낸드 기업이잖아요. YMTC가 그 신규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 증설을 원래 2027년도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앞당겨서 이제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 때 낸드 플래시 가격이 40%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쇼티지 때문에 인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YMTC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이제 앞당겨서 양산을 하게 된다라면은 디램 쪽 같은 경우는 LPDDR 샘플 공개, 그리고 낸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신규 그 캐파 한 부분들에서 또 추가적인 생산이 증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지금 쇼티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 하반기 낸드 양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경제일보에 나온 언론 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낸드 가격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같은 경우 90%, 디램 같은 경우 120%또 이제 가격 상승의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예상대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경로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설정해놓은 내비게이션대로 이 경로대로 계속해서 가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YMTC였던 샘플 개발이란지 증설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만약에 좀 이제 전망치가 좀 수정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라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좀 참고 삼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16만 대 부호에서 정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은 3주 연속 관망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3주 연속. 네. 네. 사실 그 삼성전자가 지금의 파동을 그리기 네네. 전에 10만 원을 돌파했을 때 11만 원까지 간 다음에 조금 쉬다가 완전히 또 더 긴 상승폭이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그렇다면 한 16, 17만 원 지금 자리인 걸까? 여기선 좀 쉬어가는 시나리오를 그려야 하는 걸까? 그 키는 수급에 있겠다도 싶거든요. 이동근 대표님. 외국인이 이제는 다음 실적 발표 전까지 들어오는지 보는 게 키일까요? 지금은 어떻게 그리세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또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다 받아낼 수 있는 또 수급이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외국인이 판다고 삼성전자가 빠지는 건 아니란 얘기죠. 결국 이제 지난주 월요일도 이번 주 월요일도 그랬지만은 오늘의 하락도 결국은 이제 어떤 외부적인 변수에 의한 요인들이 작용을 한 것이고, 일단은 뭐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악재에 의한 영향은 뭐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고점 부근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외생 변수에 의한 어떤 그런 이제 조정의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일날 하락했을 때 그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21선에서의 지지가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에도 만약에 오늘 하락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지선은 21선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1선이 뭐 깨지지 않는다면은 크게 뭐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뭐 저는 사실 뭐 지금 조금 오늘 조정이 뭐 이번 주 월요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이 한번 조정이 이렇게 좀 세게 나올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됐건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이 됐건 간에 지금의 시장은 상승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정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자리가 될지 아니면 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저는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봉시 매수 의견 가능, 그리고 21선 지지하는지 체크하면서 현재 추세를 바라봐 보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3주 연속 관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포함하셔서 지금 구간에서 대형주 관점 잡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반짝였었던 주역의 스타 종목이었죠. 하나솔루션.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변동성이 대단합니다. 적자가 확대됐다라는 건 근데 사실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예상치로 다 나왔고, 이전에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 내놓을 때마다 올해는 안 좋을 거예요 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때마다 깊은 음봉이 나왔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숫자를 열어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던 걸 네. 확인하니 오히려 좀 더 가벼워진 건지 이제부터는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는 심리가 가능해진 건지 싶습니다. 정태훈 이사님, 네. 지금 실적보다는 근데 어제는 머스크 트레이딩적 성격도 강했었잖아요. 네네. 어쨌든 두 개가 다 우호적인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나솔루션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변동에 올라타도 된다라고 보세요? 올라타도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사실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이런 경우라면은 오늘 하나솔루션이 오늘 이제 어제 상한가가 아니라 오늘 하한가가 가야 정상일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하한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한가가 아니라 도리어 이제 급락이 나와야 정상인데 어제 제자리고, 상한가 가고 예. 오늘 또 이제 낙폭을 만약에 되면서 2%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요 종목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이 적자폭 확대를 볼 건가 아니면은 태양광 쪽을 볼 건가, 여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나뉠 수밖에 없는데, 안 좋은 적자폭 확대 이건 어차피 지나간 이슈이거잖아요. 예. 이제부터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이 태양광 쪽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런 태양광에서 주목을 하게 되면서 하나솔루션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지금 화면에 이제 머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태양광 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자, 일론 머스크 쪽 팀이 이게 아시겠지만 중국의 여러 태양광 기업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왔다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실리콘 웨이퍼라든지 셀 모듈 그리고 설비 쪽 요쪽만 점검을 한 게 아니라 또 어디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했냐면은 이종접합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노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집중적으로 일단은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우주 태양광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가볍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패널이 필요하고, 그 가벼운 패널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 ESS 같은 때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가벼운 배터리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용 패널 같은 경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적층 배터리하고요. 그리고 P형 이종 접합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서 하나솔루션이 지금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돼 가지고 R&D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6월달 양산 목표로 이제 R&D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부각이 되게 되면서 하나솔루션이 좀 어제 상한가에 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태양광 얘기 나오고 중고업체 방문했다는 얘기만 나왔다라면은 아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방문했지만은 그 속에서 이제 우주 태양광을 하기 위한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방문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중국 기업들 쪽으로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기술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이제 빨리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의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텐덤 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부 셀에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가 자외선에한지 가시광선 단파장의 빛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하부 셀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 적외선 같은 장파장 빛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게 위아래층이 이제 서로 다른 영역대의 빛을 상호 보완적으로 흡수하게 되면서 효율을 좀 극대화시켜주는 방식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기술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길 원하는 우주 태양광 기술의 어떤 적합한 기술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태양광 기업들 대비해서는 네.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자폭이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앞으로 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 고점이 이제 47,000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돌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HD 현대 엔솔이 지금 너무 잘 가요. 네. 그럼 그리고 또, 이걸 더 가는 종목이 그러니까 변동도 덜하고 오히려 더 추세가 견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태양광이 어제 오늘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에 대한 지속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단순히 이제 중국에 보조금 있잖아요. 네. 보조금을 철폐하게 되면서 그쪽에서 수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솔루션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 업체를 선택하게 된다라면은 요거는 단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 봐요. 그러면 네. 현대에너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을 이제 바라봤을 때 양쪽에서 어느 쪽이 좀 지속성 있게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단기 이슈로 끝나느냐 아니면 일론 머스크 이슈를 받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요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뭐 하나솔루션보다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나오지만 추후에 지속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하나솔루션 쪽으로 좀 표를 주고 싶네요. 북미 연결고리가 좀 더 강하기도 하니까 앞으로 장기 호흡으로 봤을 때 상승 지속성은 하나솔루션에 좀 더 네네. 점수를 줄 수 있다 의견 알겠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키워드에서 찾을 수가 있다면 하나솔루션의 기술력 지금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 의견 받아봤고요. 자, 오늘 워낙 변동이 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관점이 가능할까? 오늘 밀렸을 때 샀으면 참 좋았었을 뻔했는데 그거는 뭐 과거니까요. 이동훈 대표님, 지금 구간에서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제 상한가 자리 위로 주가는 만들었습니다. 추세는 살려졌다라고 오늘 일단 변동성 이벤트 확인 다 끝난 거겠네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저는 한 템포 좀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펀더멘탈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은 오늘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꼬리 단 건 좋은데 여기서 또 이제 윗꼬리까지 달렸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지금 뭐랄까 좀 조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가 된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또 이 가격에서의 매수보다는 저는 조금 한 템포 기다리면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의 어떤 의견이라면 저는 관망이에요. 일단은 뭐 오늘 뭐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안 나왔고 근데 이제 지금 확실히 실적에 바닥 논리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지금까지보다는 미래의 어떤 그런 기대감들을 이제는 반영하는 국면이라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의 지금의 자리에서는 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저항 라인을 돌파시킨다면 또 달리 보실 수도 오히려 있을 것 그때는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예. 이전 고점 뭐 4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4만 원 정도를 보면 지금 그 자리가 최근에 보면은 주봉상으로 그렇고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일단 그 4만 원대가 이전 고점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저항대기도 해요. 주봉상으로는 저항대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돌파한다 그러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의견이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잘 지키는지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실적 발표 날 여태까지 음봉이었던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 날 양봉인 하나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기대감이 달리 펼쳐지고 있는 거라면 그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두 분의 의견 정리하고요. 이어서 저희는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준비를 했습니다. 합병하고 이제 실적 발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정태근 이사님께서 셀트리온 그룹주 얘기하실 때마다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합니다라는 코멘트를 늘 달아주셨는데 오늘 실적 발표 보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흡수됐고 잘 펼쳐지고 있다로 해석해도 될지 싶습니다. 근데 조금 오늘 주가가 네. 아쉽기는 해요. 이런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치부해도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사실 오늘 시장만 이렇지 않았다라면 셀트리온이 윗꼬리를 달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셀트리온은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의견을 좀 바꿨는데요. 그동안은 좀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수로 좀 의견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업 승계, 지배구조 개선 요 이슈가 나와야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서진석 의장으로의 어떤 가업 승계가 아니라도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현재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 의견을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매수로 이제 의견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뭐 기업이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용하다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월 2일 기점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일랄일이 미호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CDMO 관련돼 가지고 또 수주까지 받은 그런 날짜였잖아요.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변화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신약들, 신규 제품의 어떤 매출 확대 가능성 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좀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이제 1조 1,685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130%나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기존에 하고 있는 NC마, 트룩시마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냈었던 이 제품에 대한 매출도 정말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냈던 신제품 그리고 올해 나올 또 신규 제품 5가지 스테키마, 스토버클로, 오션벨트, 옴니클로, 앱토즈마, 아이덴젤트 같은 이런 제품들이 또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 또 새로운 또 어떤 역할을 그리고 매출원을 수익성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욕심 부리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떤 신규 제품의 어떤 성과를 바라보게 되면서 시장 가이던스에 맞는 실적이 나온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은 매수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전환이 됐네요. 네. 실적 뒷받침에 그 이유가 실적 있고. 뒷받침에 신규 제품 효과. 신규 네. 제품 효과까지. 그죠. 예전에 그 항암제와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 확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매수로 전환이 된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라는 점이 참으로 우리를 주식하는 거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이동근 대표님, 여기 뚫어줘야 할 자리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정태근 이사님이랑도 얘기 나눴지만 오늘 시장이 이래서 좀 아쉬운 거지. 여기서 맞고 떨어지지는 않을 실적이라면 매수도 가능한 정고 라인대니까 지금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기대감 주세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최근 15거래 중에서 14거래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연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부분에 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사실 거의 탑픽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일단 상승의 모양 자체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계단식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랫동안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박스권의 하단이 상당히 된 거예요. 이게 한 18만 원 정도가 됐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와서 20만 원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만 원 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은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의 자리는 충분히 저는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도 이제 이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중에 부분은 역시 셀트리온은 실적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사실 2024년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의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뭐 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워낙 그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아예 관심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셀트리온을 몇 번 말씀을 드렸다가 욕만 먹었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스의 움직임이라든가 셀트리온의 움직임이라든가 올해 들어 산미약품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역시 셀트리온은 이제는 좀 본질적인 가치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어떤 시세를 뽑기보다는 굉장히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오면서 굉장히 견조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사실 지금 테크 쪽이 빛을 보고 있지 못하죠. 바이오테크 쪽이. 그 가운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바이오단으로서는 흐름을 이어가 볼 수 있겠다. 의견 긍정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많이 걱정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파마리서치. 실적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결국에는 컨센 대비 하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너무 잘 달린 것도 맞아요. 저는 정말 전교 1등 종목하면 파마리서치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노력해줬었던 성장률을 올해도 투영시켜 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할 거면 지금은 안 보는 게 맞는 건지 싶네요. 파마 리서치가 이제 작년에 화장품들이 2분기 때 겪었던 딜레마를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자, 4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517억,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518억이네요. 517억, 518억이 나오고 있는데 518억인데, 보세요. 작년 대비 53% 성장했거든요. 맞아요. 저것만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빠진 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장 눈높이는 얼마였냐면 641억이었거든요. 높았다. 시장 예상치 대비 19% 미스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작년 2분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콜마, 달바글로벌,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전년 대비 잘 나왔지만은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파마레스가 똑같은 딜레마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문 근데 이게 이번 분기가 아니라 지난 분기부터 이게 징조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파마 리서치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 그래서 리즈를 하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실적을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되면은 이 예상치가 602억 정도 됐었고 실적은 619억 정도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예상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매출을 보니까 예상치가 1,435억이었는데 영업이 1,353억 정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매출이 꺾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리즈난이 내수하고 수쪽에서 부진이 있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4분기 와서는 수출은 그나마 괜찮은데 내수 쪽이 약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매출도 동반해서 같이 꺾이는 이런 흔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 때 이미 징조가 나왔었고 이 징조를 뒤집을 만한 실적이 이번 4분기에 발표가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가 많이 실어놨었는데 그래서 주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물론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었고 3분기 때 약간 이제 징조가 있었던 리즈널에 대한 우려감들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망감으로 도출이 되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3분기 리즈널로 시작했던 이런 시장의 우려감을 이번 1분기가 됐던 2분기가 됐던 해소를 시켜줘야 아마 주가가 좀 이제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파마 리서치는 부정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 섹터는 지금은 다 같은 뷰세요? 이게 종목마다 엇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API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번 싹 네. 놀래켜놓고 다시 오늘 상승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막에도 나와있지만 시장 눈높이를 부합시키냐 못 시키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원택은 실적이 발표된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A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괜찮잖아요. 근데 파마 리서치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급락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택 같은 종목들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눈높이를 부합시키냐 못 시키냐 요거에 따라서 이 의료기기 내에서도 좀 주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미용기기 내에서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종목 바이 종목이다 네네. 의견이고 파마 리서치는 조율 과정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 받아봤고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보유자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네요. 이동훈 대표님이라면 기업을 믿는다의 관점이세요? 아니면 지금은 수급에 대응하자라는 관점이세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의 뭐 파마리서치의 실적에 대한 미스도 중요하지만은 이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신뢰가 지금 깨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 큰 어떤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작년에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겪었던 것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우려가 되는 거고, 뭐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오늘은 사실은 이 지난 저점을 깨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락은 좋은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더군다나 이래가지고 아마 그런 좀 더 저는 이게 이 정도까지 하락할 정도의 어떤 악재인가라는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일단 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시 진입을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바닥의 확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그 요번에 이제 실적 미스가 나왔던 요인들이 해소가 돼야지만이 좀 이게 시장에서 다시금 어느 정도 신뢰가 조금은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자리에선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가 좀 이탈됐다라는 점에서 이거를 단순 소나기라고 표현하기에는 우기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여러분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저희 파마리 처치 다루는 동안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는데요. 보고 계시다시피 지금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매출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워낙 그 적자 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인데 이게 QOQ로 봤을 때는 또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에서 기대해서 여기까지 올려놓은 건 아니고 수급에 기대해서 여기까지 올려놓은 자리에서 과연 에코프로가 받아들인 이 자리, 오늘 BM은 사실 좋았지 않았습니까? 코멘트 잠시 받고 들어갈게요. 정태근 이사님, 네. 에코프로는 지금 자리 좀 버텨준다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속해 있는 게 어차피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1월달 그 후반기가 맞나요? 1월 말부터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코스닥과 2차 전지 같이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쉬어가게 되고 이제 가격 조정 나오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보다는 시장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 과제는 에코프로의 어떤 본질 가치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에서는 지금 분봉상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거래가 붙으면서 분봉상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릴렉은 오늘 공시가 나온 것으로 보아 분할 전 5,000원, 분할 후 1,000원으로 주식 분할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낙폭을 빠르게 메워가면서요, 거래를 수반시켜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가권에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그 자리를 지키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네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성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